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청약 일정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프트업의 상장의 성과를 통해서 향후 공모주의 활력이 다시 돌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침체기에 완전 빠져버릴 것인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11일 목요일에 시프트업이 증시에 입성을 하고요. 12일에는 이베스트 스펙 6호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프트업이 분위기 반전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상장의 체크포인트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 개발사였고요. 공모가는 6만원, 한투, NH, 신한 3개 중에 하나의 증권사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확약은 수요 예측대 32.98%에서 최종적으로 46.85%까지 증가했어요. 6개월 장기 확약 비중이 23.4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3개월 비중이 15.68%를 차지합니다. 확약은 장기 위주라 좋기는 한데 아니 수요 예측대에 비해서 증가폭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2~3배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니까. 근데 늘 얘기하듯이요. 이런 대여급에는 외국 기관의 참여도가 높고요. 그들은 대부분 확약을 걸지 않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미확약 외국 기관한테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번에도 수요 예측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비율은 국내 기관 88%대 외국 기관이 12% 정도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배정된 비율을 보시면 국내 기관의 62.5%, 외국 기관의 37.5%를 배정했습니다. 즉 참여한 물량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훨씬 유리하게 많이 받아갔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배정받은 국내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74.30%에 달하는데 외국 기관들의 확약 비율은 무려 1.15%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백날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주식 총수의 13.63%까지 내려가고요. 10%대니까 유통 물량은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744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3.5조 원 정도가 되니까요. 유통 물량이 적더라도 금액으로는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한번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40.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외국 기관이 25.51%, 국내 기관은 확약으로 거의 다 묶여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22.92% 순서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주주와 외국 기관, 상장일의 대표적인 매도의 주역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카카오 성장 나눔 게임 펀드, 그리고 KIF, 카카오 우리은행 기술금융투자펀드, 두 재무적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요. FI든 소액 주주든 그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행가액이 10,000원이 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모가에 엑시트를 하게 돼도 수익 구간이 몇 배 이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엑시트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 비율이 46.85%,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13.63%로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 중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긴 합니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744억 원, 시가총액은 약 3.5조 원. 그래서 시총에 비해서는 유통 물량의 조건은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여급들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시프트업의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 비중,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 이 모든 측면에서 APR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HD 현대마린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약간 더 불리하기는 하죠. 무엇보다 HD 현대마린은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시프트업은 기존 주주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은 현대마린에 비해서 시프트업이 1,000억 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아주 소화되기 어려운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수급이 좀 약해진 터라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수급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머티와 HD 현대마린이 상장일에 굉장히 잘 달리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번에도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4개의 대여급들 상장일에 다들 어느 정도 괜찮은 성과를 내줬었는데요. 이들의 상장일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 매수세가 제대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관 매수세가 붙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자, 먼저 APR, 화장품 관련주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터라서 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상장일에 개인 매수세가 우세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개인 매수세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었죠. 부진한 수요 예측을 비웃듯이 개인들의 광기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워낙에 개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로봇 테마였기 때문에 이때도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좀 달랐습니다. 상장일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기관 매수세가 확 들어왔거든요. 보통 상장일의 대표적인 매도 주체로 작용하는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2시 넘어서 오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버렸고 초반에 털린 개인들이 배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기관 수급이 좀 첫날부터 들어왔던 이유는 주요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했겠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기대했던 기관 수급이 미리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조건은 상장일로부터 15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50위 이내일 거, 요거거든요. 7월 8일 기준으로 50위는 삼성중공업이고 시가총액이 8조 6,24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50위가 시가총액 8조 원대더라고요. 자, 그러면 HD 현대마린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7조 원 정도가 됐으니까 더블에서 조금 더 오른다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기관들이 상장일부터 좀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프트업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지금 3.5조 원 정도, HD 현대마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니까요. 7월 8일 기준으로는 약 146% 정도가 올라야 시총 50위 이내에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공모가의 2.5배 정도는 오르고 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소린 건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가능성을 좀 낮게 봤었는데 그럼에도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프트업도 기관의 수급이 상장 당일에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MSCI 같은 경우에는 유동시가총액이라는 조건을 또 보잖아요. 유통가능 물량 곱하기 주가로 계산이 되는 유동시총. 시프트업의 경우에 공모가 기준의 유동시총이 4,744억 원인 거고 MSCI 조건에 부합을 하려면 주가가 공모가에 적어도 3, 4배 이상 오르거나 아니면 6개월 뒤에 유통 물량이 추가로 풀린 뒤를 좀 지켜봐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 편입의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도 이번 시프트업의 크래프톤과 달리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흥행이 포함이 되면 올해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24년 추정순이익을 기준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24년 추정순이익 평균치를 활용을 했고요. 크래프톤과 NC소프트의 평균 퍼인 23.71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4조 14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68,96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약 15%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에 별다른 수급이 붙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퍼는 20배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는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4조와 1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펄어비스의 퍼는 무려 159배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프트업을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평균 펄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 어쩌면 조금 답답한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규 상장주 상장일의 수급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더 높은 퍼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 맘대로이기는 한데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평균 퍼의 50% 정도를 할증해서 저는 35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03,46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는 80%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 시세는 10만 1,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좀 수급이 한풀 꺾이면서 상장일에 장외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서 우선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장일의 주가 범위 표 참고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유통 물량이 13%대, 유통가는 금액은 4천억 원 후반대로 유통 물량의 조건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 대여급들의 상장일 성과는 개인들의 매수세 또는 기관의 매수세가 뒷받침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프트업은 개인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 것인가? 게임 섹터의 흐름이 현재 그다지 좋지는 않고 또 시장의 관심에서도 좀 비껴나 있기는 하고 크래프톤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몸살이는 개인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시프트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노리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개인적으로 조건을 따져봤을 때 HD 현대마린보다는 편입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HD 현대마린의 편입 기대감에 미리 수급이 붙긴 했지만 결국에 실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기관들이 이번에는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얘기했듯이 HD 현대마린 상장을 할 때에도 저는 단기간에 특례 편입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래 주기를 바라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장일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좀 중요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장일의 주가는 보수적으로는 한 30%, 공격적으로는 80%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 레인지가 조금 크기는 한데 저도 상장일의 시초가 그리고 장중의 흐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수급도 체크하고. 50%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9만 원 위에서 팔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족이기는 한데 항상 대여급에서는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시프트업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뜻밖의 흐름을 보여줄지 HD 현대마린처럼요. 아니면 부정적인 쪽으로 예상 밖의 흐름이 나올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표치 설정을 해두시고 투자자 매매 동향 좀 참고를 하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D 현대마린과 에코프로머티가 그랬던 것처럼 시프트업이 지금 좀 간당간당 살아있는 공모주의 불씨를 확 다시 타오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